오늘 아침 당신은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이불을 걷어내는데 잠깐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허리가 뻐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그제야 몸을 일으켜 앉으셨습니까? 창밖은 분명 밝은데 몸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 당신만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느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아마 그 느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현실, 당신의 이야기.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변해가는 것을 언제 처음 실감할까요?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계단을 오르다 난간을 잡던 순간이었다고. 전에는 한 번도 잡지 않던 난간을 어느 날 손이 저절로 그쪽으로 뻗어 있더라고. 어떤 분은 밥상 앞에 서였다고 하십니다. 좋아하던 음식을 앞에 두고도 예전처럼 젓가락이 가지 않더라고. 배는 고픈데 식욕이 몸보다 먼저 늙어버린 것 같다고. 또 어떤 분은 손자와 놀아주다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몇 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더라고. 아이는 아직 뛰고 있는데 나는 이미 멈춰 있었다고.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물음이 자라납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통증은 이제 가끔이 아니라 늘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깨, 무릎, 손목, 허리. 몸의 지도를 그려보면 아프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지경입니다. 잠은 예전보다 일찍 오는데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의욕도 달라집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했던 일들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노화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통과하는 길.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렵다고, 서럽다고, 억울하다고,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 감정들 모두 당연합니다. 그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감정들 너머를 한 번 같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쇠약함, 쇠약해진다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잃어가는 것이라고,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함에서 약함으로, 젊음에서 늙음으로, 빠름에서 느림으로 내려가는 일방통행이라고. 그래서 쇠약함 앞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항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더 젊어 보이려 하고, 더 건강해 보이려 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을 자신에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신을 위로하는지 아니면 속이는지 점점 구분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체념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몸이 줄어들면 삶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육체가 기울면 존재도 기우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체념은 조용하고 깊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삶 전체를 잠식합니다. 저항과 체념. 이 두 가지 태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몸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거부하고, 체념하는 사람은 몸이 내리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몸과 싸우고 있습니다. 방향만 다를 뿐 모두 몸을 자신의 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몸이 적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만약 약해지는 몸이
사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니체의 핵심 메시지, 육체야말로 가장 큰 이성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니체 하면 강함, 초인, 권력 의지 같은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무언가 거칠고 강렬한 이미지. 그런데 오늘은 그 이미지를 잠시 내려놓고 니체가 실제로 한 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니체는 그의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야말로 가장 큰 이성이다. 이 문장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성은 머리에 있고 몸은 이성이 지배해야 할 대상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몸이야말로 가장 크고 깊은 지혜를 품고 있다고.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몸에서 비롯된다고. 니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작은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 즉 정신이나 의식은 몸이라는 큰 이성의 도구이자 놀잇감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자아의식은 사실 몸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논리로 따지고 경험으로 추론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들, 예를 들어 언제 쉬어야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좋은지, 어디서 무리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통증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피로는 쉬라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감정은 오락가락하고 말은 포장이 되지만 몸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가장 큰 지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몸은 어떻습니까? 쇠약해지는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십 년을 버텼다는 것을 말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왔고 차가운 겨울도 통과했고 기쁨도 슬픔도 견뎌냈다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 굳은 살 하나하나, 굽어진 허리 하나하나가 그 증거입니다. 쇠약함은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몸이 이끄는 방향을 신뢰하라고. 몸을 부정할수록 삶이 무너지는 이유. 몸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저항입니다. 몸이 쉬라고 하는데 계속 무리하는 것.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직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 두 번째 형태는 자기 혐오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보며 스스로를 탓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직도 이것도 못하나? 하고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것. 세 번째 형태는 비교입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 혹은 더 건강한 다른 사람들과 지금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 그 비교 속에서 현재의 자신이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몸을 부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몸이 곧 이성이고 몸이 곧 자아입니다. 그러니 몸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현재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예전에는 이라는 과거나 나중에 좋아지면 이라는 조건부 미래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몸과 싸우는 데에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항하든 자책하든 비교하든 그 모든 것이 삶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몸의 진짜 신호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대신 부정하는 데 바빠서 정작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경멸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삶을 경멸하게 된다고. 강한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몸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지금 이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몸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뀌는 삶. 그렇다면 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 라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은 훨씬 더 능동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이 무릎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피로하면 이 피로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과의 관계를 싸움에서 대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5이 되던 해에 큰 수술을 하고 회복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몸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수술 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 몸이 이렇게 오래 나를 데리고 다녀줬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그 순간부터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됐고 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고.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이랑 화해했다고. 이것이 받아들임입니다.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을 멈추고 이 몸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인정하는 것, 이 몸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운명을 사랑하라. 일어난 일을 단순히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약해지는 몸도 당신의 운명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임의 순간,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불안해하는 것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햇살, 지금 마시는 차의 온기, 지금 들리는 새소리를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음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몸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이 더 잘 버텨줍니다. 저항과 자책으로 소모하던 에너지가 남아 실제로 몸을 돌보는 데 쓰일 수 있으니까요. 노년의 새로운 힘, 속도 대신 깊이.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노년에는 젊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속도가 없고 넘치는 체력이 없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젊음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입니다. 수십 년의 삶이 축적된 깊이,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과한 깊이, 기쁨도 알고 슬픔도 알고 실패도 알고 회복도 알아온 깊이. 이것은 어떤 젊음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깊어져야 한다고. 더 많이 겪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통과할수록 인간은 풍부해진다고. 당신이 살아온 세월 하나하나가 바로 그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줄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지나쳤던 것들을 이제는 천천히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든이 된 어느 사진작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전 세계를 누비며 웅장하고 극적인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서 더 이상 먼 곳을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집 근처 작은 공원을 매일 산책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벤치, 같은 길. 그런데 그의 사진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빛의 변화, 잎사귀 하나의 떨림, 돌 위에 맺힌 이슬.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나에게 새로운 눈을 줬다고. 속도가 줄어들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몸이 느려지면 마음이 섬세해집니다. 이것이 노년이 가진 힘입니다. 철학자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나무처럼 되는 것이라고. 나무는 나이를 먹을수록 느려지지만 동시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넓게 가지를 펼친다고. 당신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젊음이 바람에 날리는 꽃잎이라면 노년은 땅속 깊이 박힌 뿌리입니다. 꽃잎은 화려하지만 날아가 버립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 전체를 지탱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보십시오. 실천 가능한 니체식 사고 전환 4가지. 이제 철학 이야기를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니체의 생각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고의 전환들입니다. 첫 번째, 몸의 소리를 판단하지 말고 들어라. 오늘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피곤하다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 불편하다는 느낌. 이것들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냥 들어보십시오. 아, 지금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싸우지도 무시하지도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몸과의 관계를 서서히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면 예전에는 오늘도 이러네 하고 짜증이 났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늘 허리가 나에게 천천히 움직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들어보십시오.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예전과 비교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라. 비교는 항상 지금의 나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와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거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은 지금의 나를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혼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햇볕 아래 잠깐 앉아 있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전화 한 통을 했다. 이것들이 당신이 오늘 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오늘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대함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위대함이라고. 세 번째, 쉬는 것을 허락하라. 이 세대의 많은 분들은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일하고 버티고 참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처럼 느껴지고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니체의 말처럼 몸이 가장 큰 이성이라면 몸이 쉬라고 할 때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오늘 조금 쉬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햇볕을 쐬거나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쉬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살아온 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전환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은 웃고 울었던 흔적입니다. 굽어진 등은 무언가를 짊어지고 걸어온 흔적입니다. 느려진 걸음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증거입니다.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살아낸 삶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모든 기쁨도, 모든 고통도, 모든 순간을, 그것이 삶을 긍정한다는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시 살고 싶다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살아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깊이 울리는 결론,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이야기, 기쁨이 남긴 이야기, 슬픔이 통과한 이야기, 사랑했고 잃었고 견뎌낸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몸 안에 있습니다. 쇠약해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약해지는 몸은 패배한 몸이 아닙니다. 많이 살아온 몸입니다. 많은 것을 겪어온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몸입니다. 니체는 철학을 관념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두통, 시력 저하, 위장 질환. 건강한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몸으로 글을 쓰고 생각하고 인류에게 가장 깊은 통찰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철학이 그토록 깊었던 것은 고통과 함께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몸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삶의 무게를 알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여기에 있다는 것, 이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속도로 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재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젊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자신의 몸에게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오늘도 고마웠다. 그게 전부입니다. 말 한마디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몸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몸과 함께 사십시오. 그 몸이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긍정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닿았다면 그것으로 이 채널은 오늘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분이 당신 주변에 계십니까?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혼자 조용히 버티고 계신 분이, 그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보다 더 따뜻하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렵지 않은 말로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로가 아닌 통찰, 동정이 아닌 존중, 그리고 삶을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